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참상과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한 긍정적이지 않은 소식이 서방의 매체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장교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엄청난 피해에 대해 실토하였고, 또한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전차 등 군사무기와 군사훈련 등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상징적이며 시기적으로도 늦어 전황이 불리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미국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먼저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면, 지난 3월 13일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호출신호 쿠폴이라는 우크라이나 전선 대대장을 인터뷰했습니다. 그가 전한 바에 따르면 그는 전투대대의 대대장을 맡아 솔레다르 전선에 투입되었는데, 전선에 투입된 대대 500명의 휘하병사 중 100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40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병사 전원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신병들이 투입되어 피해가 컸다면서 전투 경험이 있는 군인이 극소수라고 전했습니다. 간헐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피해 규모 등에 대해 전해진 적이 있으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군 장교의 입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체 공보 지침을 통해 군인들이 자신들의 피해 규모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해 왔으며,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피해 상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 내용을 일부 다루었으나 매우 간략히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는 기사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지상군 사령관이 연말까지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쟁 승리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커져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방의 군사 원조가 늦어져 전황이 어렵고, 그 사이 러시아가 방어벽을 견고하게 구축하여 4월 말의 중계 대공세가 진행되더라도 뚜렷한 전과를 낼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러시아군의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기본적인 인구와 경제력, 무기 생산 시설 등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흐를수록 러시아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는 워싱턴 포스트가 게재한 기사 원문 전체를 번역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길어 1부와 2부로 나누어 게재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내용 번역이 마무리되는 2부에서는 후반부의 전체 내용 중 주요사항 7가지를 알아보고 시사점과 개인적 생각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지 시각 3월 13일자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의 전부는 영상의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워싱턴 포스트 우크라이나 대대장 인터뷰 및 우크라이나 전황 기사 일부. 우크라이나는 숙련된 군인과 탄약의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전쟁 승리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 한때 러시아에 비해 상당한 이점으로 여겨졌던 우크라이나군의 질은 1년 동안 경험 많은 전사들이 전장에서 사망함에 따라 저하되었고, 이는 대망의 중계 대공세를 위한 우크라이나의 준비 태세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관리들은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난해 초 이후 12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반해 러시아군은 20만 명의 전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더 많은 병력이 남아있으며 대략 3배에 달하는 신규 병력도 징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는 사상자 수를 가장 확실한 서방의 지원 국가들에게도 비밀로 하고 있다. 통계는 차치하고 손실을 메우기 위해 데려온 미숙한 징집병들의 유입은 포병 탄약과 박격포 포탄을 포함한 기본적인 탄약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프로필을 바꾸었다고 전선의 군 관계자가 전했다. 우크라이나 군 규약에 따라 콜사인 쿠폴로만 알려진 제46 공중강습여단의 한 대대장은 전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전투 경험이며 6개월 동안 전투에서 살아남은 군인과 갓 훈련장에서 온 군인은 다른 군인입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쿠폴은 전투 경험이 있는 군인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모두 이미 죽거나 다쳤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런 암울한 평가는 거의 무언이지만 최전설의 명백한 비관적 전망을 수도 키이우의 지휘부로 퍼뜨렸다.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반격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새로운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심화하고 브래들리와 레오파드 전차를 포함한 장갑 전투 차량을 제공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이 동안에 이미 우크라이나 전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전장의 상황은 키우가 다가오는 반격을 위해 군대를 별도로 훈련시키고
바흐무트 방어를 포함하여 현재 전투가 진행 중인 곳의 부대가 후방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전체적인 모습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미국의 한 관리가 익명을 조건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월 6일 동부 도시를 향한 잔인한 전투가 계속되는 바흐무트에서 전선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안드리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실장은 우크라이나군의 현 상태가 다가오는 반격에 대한 그의 낙관론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전했다. 예르막은 우리의 잠재력이 소진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쟁이든 새로운 인력을 준비해야 할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상황은 더 나쁠 수 있다. 지난달 나토 회의에서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러시아 군대의 97%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있으며 모스크바는 제1차 세계대전 수준의 손실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쿠폴은 워싱턴으로부터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더 나은 훈련을 확보하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그는 다가오는 반격을 위해 바흐무트 전선을 유지 중인 우크라이나 부대가 현재 자신의 지휘 아래 전선에 배치된 미숙한 병사들보다 더 많은 성공을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적에 대한 믿음은 항상 있습니다. 학살 및 시체들이 있게 되거나 아니면 고도의 반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반격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보이기 시작하는 손실의 규모를 감안할 때 서방의 군사 원주와 훈련이 얼마나 증가하면 중계 대공세에서 균형을 깨뜨릴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관리는 서방이 약속한 전차수를 상징적인 양이라고 표현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약속된 보급품이 적시에 전장에 도달할 것인지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고위관리는 자원이 많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자원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방어합니다. 우리는 방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우리에게 대규모 반격이 있을 거라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싶지만 자원들을 살펴볼 때 무엇으로?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마도 현지화된 돌파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그 관리는 우리에게는 사람도 무기도 없습니다. 아다시피 공격을 할 때는 두세 배 더 많은 사람들을 잃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잃을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분석은 우크라이나의 정치 및 군사 지도부의 공개 성명보다 훨씬 덜 낙관적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3년을 우크라이나의 승리의 해라고 표현했다. 키릴로 부다노프 군 정보국장은 올여름 우크라이나인들이 9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불법적으로 합병한 크리미아 반도로 휴가를 떠날 가능성에 대해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장군은 우리 대통령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라고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승리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입니다. 우리의 동맹국들이 지원하기로 약속한 모든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전선의 분위기는 어둡다. 사진 촬영에 동의하였고 솔직한 평가를 하면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한 큐폴은 수류탄을 던진 적도 없고 포격에 쉽게 위치를 내버리고 총기 취급에 자신감이 부족한 신병들과 함께 전투에 나간 상황을 묘사했다. 그의 부대는 겨울에 러시아 부대에 포위되었다가 이후 점령된 우크라이나 동부의 솔레다르에서 철수했다. 쿠폴은 자신의 대대와 함께 전투를 벌인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병력들이 러시아 바그너 용병 그룹의 전투원들이 진격하는 동안 어떻게 자신들의 진지를 포기했는지 회상했다. 전쟁 1년 후 쿠폴 중령은 그의 대대를 알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약 500명의 대대 병력 중 약 100명이 전사하고 400명이 부상을 입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한다. 쿠폴은 자신이 대대 내 유일한 전문 군인이라며 미숙한 병력으로만 구성된 부대를 이끌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설명했다. 100명의 새로운 병사들이 충원됩니다. 나에게 그들을 준비시킬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전장으로 데려가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유를 이해합니까? 군인이 총을 쏘지 않습니다. 이유를 묻자 총소리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 수류탄을 한 번도 던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훈련센터에 나토 강사가 필요합니다. 강사를 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들이 임무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쿠폴은 말했다.
또한 그는 박격포 포탄과 미국산 MK-19 유탄 발사기 유탄을 포함하여 심각한 탄약 부족에 대해 언급했다. 우크라이나는 극심한 포탄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워싱턴과 그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의 포탄 재고를 어떻게 보강할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매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회의가 개최되며 회의의 주요 의제가 항상 포탄 재고 보강 문제이다. 워싱턴의 노력으로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지만 사용률이 매우 높고 포탄 부족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쿠폴은 당신이 최전선에 있고 당신을 향해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쏠 탄약이 없습니다. 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쿠폴은 키우가 새로운 군대를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더 잘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인터뷰를 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미 이겼다고 말하며 좀 더 나아가 2주만 더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상 워싱턴 포스트 기사 번역 1부였습니다. 1부의 내용이 우크라이나군 대대장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상의 문제와 탄약 문제를 다루었다면 2부는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한 내용이 담깁니다. 2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제작자 격려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